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 기술지원단 김은주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가 작년 10월에 신설됐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비스의 유통에 어떤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의 시작은 온디맨드 경제에 대한 니즈, 그리고 온디맨드 경제가 도래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경제는 일종의 서비스 경제 혹은 구독 경제, 공유 경제라고도 불리우는 것인데요. 이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본주의 시대가 상품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소유하고 직접 관리 운영했던 이런 시대를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자본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남의 것을 내가 빌려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빌려서 쓰는, 소유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미 사버렸으면 내가 거기에 귀속되게 되는데, 이것들을 서비스로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걔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서비스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여러분이 KT 통신 이용하다가 SKT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는 변경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온디맨드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그런데 공공 부분에서는, 공공시장에서는 이런 온디맨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 온디맨드 서비스를 이번 페이지 이후부터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 부분에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필요성은 높았지만 실제적으로 공공정보와 프로세스가 굉장히 롱텀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공공에서 어떤 자산을 획득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첫 번째 1년은 ISP를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ISP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두 번째 해에는 ISP를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ISP를 하고 나면 ISP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세 번째 해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째를 맞이하면 그 사업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5년째를 맞이하면 그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6년째에 유지보수 혹은 고도화를 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공공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보면 최초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요구사항을 온디맨드로 요구사항을 제시한, 디맨드한 그 순간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 최소 5년이 걸리는 프로세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죠. 그러나 이런 프로세스에 우리 공공 부분의 정보화 생명 주기가 맞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급변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 온디맨드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온디맨드 서비스들이 민간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공에서 도입해도 이용하기엔 매우 부적합한 정보와 생명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서비스, 민간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에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계약하는 데는 상당히 장기간과 다수의 행정 절차,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제도 자체가 실제 일반적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것에 최적화돼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포커싱한 전문 계약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계약 제도는 발주해서 구축한 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유지보수하는 데 적합한 계약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디지털 서비스를 온디맨드로 이용하는 건 임대나 이용을 의미했는데 이외에 관련된 계약 제도가 부재했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만약에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면 기존의 발주 프로세스, 즉 구축, 소유, 운영에 최적화된 발주 프로세스에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를 계약해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계약하는데 상당히 난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힘들었습니다. 제공자는 이미 서비스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서비스를 나는 갖고 있고 공공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보와 프로세스 계약 방식이 온디맨드보다는 발주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발주 사업 공고를 모니터링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발주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발주 사업 공고별로 우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라고 입찰에 참여했어야만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서비스가 다 만들어져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는데 사업 공고를 계속 기다리면서 공고가 뜨면 사업별로 제안 입찰을 해야 되는 매우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영국이 시행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영국이 2012년부터 시행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 전문 계약 제도의 이름이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리고 이런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 계약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전문 유통 플랫폼의 이름이 디지털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은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계약 제도를 벌써 약 9년 전부터 운영하면서 많은 디지털 서비스들을 공공 부분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만들면서 영국 정부의 이런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벤치마킹한 영국 정부의 성공 사례를 간단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2012년에 발표를 하면서 단 하나의 중점 과제를 담습니다. 바로 서비스를 공공에 잘 유통해 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점에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인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와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실현하는 유통 플랫폼이었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클라우드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오픈했다가 이후에 이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서비스를 등록한 업체는 약 3,500개 이상 기업에 달하고요. 그리고 20년 기준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수는 38,499개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영국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 38,499개의 서비스 중에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9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영국의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에 굉장히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매우 자랑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럼 얼마나 공공부문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러한 그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샀을까요? 2019년 기준으로 연 2조 원에 달하는 서비스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영국 정부의 1년 공공정보화 예산이 약 10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약 20%에 달하는 규모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적 구매액은 2019년까지의 누적 구매액은 2012년 이후부터 누적 구매액은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구매액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2012년에 마켓플레이스를 열었을 때 대비 굉장히 급성장을 해서 2019년에 약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서비스가 구매됐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서비스를 구매한 비율은 약 71%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를 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이런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영국 내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라는 부분, 또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조달 제도에 있어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영국 정부가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는 크게 3대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토익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지 않고 중요한 시스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촉진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으로 촉진을 했는데 영국 정부는 반대의 전략을 취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우선 도입해라 라고 클라우드 퍼스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의 우선 도입 주체를 중앙부처로 정해서 중앙부처가 많이 쓰도록 권장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할 때 그 선정의 과정 자체를 매우 투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검색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검색할 때 특정 기업이나 특정 서비스를 찍어서 살 수 없고 오로지 기능 검색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발견의 과정을 저장해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만든 것이 매우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정의 결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결과 자체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기관별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너치를 얼마 기간 동안 이용하게 샀는지에 대해서 전체 포털에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선정과 투명한 공개 과정은 2012년부터 시작한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오늘날까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계약 제도가 운영되는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 AI 서비스나 빅데이터 서비스 같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공공에서는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계약 제도가 없는 가운데 영국 사례처럼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수요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수요의 제기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속적인 수요 제기와 제도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19년 10월에 디지털 정부혁신 기본계획에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작년 6월에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돼서 확정이 됐고요. 이에 대한 다시 후속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에 유관된 법령이 정비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죠.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개정된 법은 크게 4개의 법령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4대 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대 법의 시행령에 유관된 고시와 여러 가지 계약 기준 등이 후속적으로 같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조치 이후에 작년 10월 2일자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가 공식 시행이 되고요. 2021년 올해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가 시행 이후에 맞는 공식적인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디지털 서비스의 전문 계약 제도의 시행을 지원하는 유통 플랫폼이 오픈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이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조달청이 운영하시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이 오픈이 됩니다. 2개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발표 하단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1월부터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디지털 서비스가 총 13건이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시점까지 계속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심사 선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심사 선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진행된 그 디지털 서비스는 23건이 심사 선정이 됐고 현재 심사 중인 게 11건, 검토 중이 17건, 기타 40건으로 해서 약 90건에 달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 반 정도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계약도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불과 한 2달여 만에 48건의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일어났고 약 규모는 506억 원 규모의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2월 말까지 예정된 계약이 약 44건이 예정돼 있어서 이달 말이 되면 약 1,0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선정돼서 유통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 서비스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도 선정돼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 다시 말하면 AI 서비스나 빅데이터 서비스, IoT, 블록체인 서비스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도 융합 서비스로서 등록되어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의 서비스가 디지털 서비스로 등록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심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요.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서비스 자체에 해당되느냐,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거나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서비스이거나 융합 서비스에 해당하느냐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공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라는 경영 상태 적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서비스 자체가 제공될 수 있는 역량이 어떠한가, 보안에 대한 조치가 있는가, 서비스 운영은 안정적인가,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가, 이런 포인트에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서비스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해서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수의 계약해서 이용하는 방식은 실제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수의 계약의 조항에 디지털 서비스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기함으로써 제도적인 조치를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카탈로그 계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의거해서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한데요.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된 서비스들은 조달청의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과 카탈로그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카탈로그 계약 체결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럼 체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체결된 계약이 체결된 서비스들은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을 통해서 기관들이 납품 의뢰를 통해서 손쉽게 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약 방식, 크게 이제 2가지 방식이죠. 기관이 직접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카탈로그 계약이 된 상품들을 견적 요청, 그러니까 구매 의뢰를 통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식은 공식적인 근거가 계약 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 8에 의해서 디지털 서비스의 계약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영국 정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빠르게 계약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발주 절차를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계약을 한다면 일반적인 경쟁 입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게 보통 한 2달 이상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의뢰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려면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그리고 최종 계약 체결 및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 계약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 계약 과정은 약 1주 이내 혹은 2주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까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부에서는 긴급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드리면, 제공업체는 서비스에 대한 심사 선정 신청을 하시고요. 그럼 심사를 거친 서비스는 등록이 됩니다. 등록되는 시스템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되게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서비스를 수요 기관들은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검색된 서비스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이 직접 수의 계약하거나 아니면 조달청이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모를 통해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금까지 설명드리면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죠. 관련된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유통을 지원하는 전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여러 개 심사 선정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수요기관은 과연 어디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수요기관이 서비스를 금방 찾을 수 있는 간편한 목록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제공기관도 제공 기업도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이 되고 나면 수요기관들한테 본인의 서비스가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되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기관별로 방문해서 알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공 기업도 그리고 수요기관도 서비스를 간단하게 서로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니즈를 매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디지털 서비스 유통지원 플랫폼 체계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유통지원 플랫폼은 크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인데요. 이쪽에서는 기업들한테 디지털 서비스의 심사 신청을 받아서 이들을 심사하고 선정해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수요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수요기관들은 이용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그 디지털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검색하시고 적정한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선정하시는 과정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서비스가 발견이 됐고 이에 대한 계약을 하길 원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디지털 서비스는 조달청이 직접 운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에 카탈로그 계약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등재되어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로 방문을 하셔서 등재되어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납품 의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약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면 수요기관이 직접 수의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제공하는 간단한 그 메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또 공급자는 디지털 서비스를 간단하게 심사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요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찾아서 내가 걔를 선정하고 싶다면 걔에 대한 선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견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구매함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수요자를 위한 선정 과정을 지원하는 매뉴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타적으로도 전문계약 제도에 대한 소개와 현재 추진된 계약에 대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수요자가 접속하시면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간단한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발견된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신 다음에는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신 다음에는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견적을 요청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서비스를 비교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검색을 통해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그 투명성을 위해서 요구사항을 하나 말씀드렸죠. 기업명으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유니크한 고유명으로 검색하시지 말고 기능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기능 검색을 통해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만약에 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한 개뿐이다. 그러면 그냥 계약하시면 됩니다. 근데 검색을 했더니 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2개 이상이다. 그럼 저희가 권고하는 사항은 자체적인 선정 기준, 기관별 상황에 맞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를 평가하셔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정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선정하시게 되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카탈로그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기관의 수의 계약을 통해서 2주 내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단순한 계약 절차 때문에 사실은 그 수요기관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계약 성과가 2월 말까지 한 80건에서 90건에 달하는 계약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검색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나라장터 디지털 서비스 전용 쇼핑몰에 가서 구매 의뢰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관의 자체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수의 계약을 하시는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디지털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시고 나면요, 영국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난 정보를 모아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선정 과정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같은 조치를 저희도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가 선정 계약되게 되면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 계약 결과를 제출하시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내역, 다시 말하면 계약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등록하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디지털 서비스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선정이 됐지만 선정 과정이 매우 투명했음을 셀프 저스티파이 함과 동시에 국민들한테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저희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를 현재 운영하면서 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가 공공에서 필요했고 또 이런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가 어떤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그리고 유통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에 관련하셔서 좀 더 자세한 문의를 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안내, 메일, 전화번호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시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